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가 석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패싸움까지 벌어졌고요. 산유국인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었습니다. 국회 유전을 가진 영국에서도 주유소가 휴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을 최우선 협력국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도 항공유 주는데 문제는 없냐면서 한국 상황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월드과 곽정아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대란의 핵심은 가격보다 수급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산유국임에도 석유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한국에서 디젤유를 수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산유국인 한국에서 산유국이 기름을 수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원유는 있지만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유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휘발유나 경유를 직접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원유를 뽑아내기는 하지만 이걸 정제해서 항공유나 디젤로 만드는 건 한국 등의 정유사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원석을 캐기는 캤는데 이걸 비싼 목걸이로 만들 수 있는 재련소는 바로 한국 기술이 최고인 거죠.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산유국들은 한국 등의 정유사에서 정제된 기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기름이 있어도 정제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2025년 기준 한국의 정제 능력은 하루 336만 3천 배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60만 배럴이니까 국내 수요를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이고요. 일본보다도 높은 정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기름도 안 나는 한국의 정제 능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유는 질 낮고 저렴한 원유를 사서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약 40%는 찌꺼기인 벙커CU가 나오는데요. 보통 벙커CU는 싸게 넘기거나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찌꺼기를 다시 잘 분해를 하고 불순물을 잘 제거를 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인 항공유, 휘발유로 바꿉니다. 외국에서는 다 버려버리는 뼈로 우리는 최고급 사골 육수를 끓이는 것처럼요. 이걸 고도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평균 고도화율은 25%지만 한국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원유를 짜내고 또 짜내서 비싼 항공유와 휘발유를 많이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한국산 휘발유와 경유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원유를 들여와서 제품으로 되팔아서 회수하는 비율이 60%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해 684억 달러치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한 뒤에 407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이어서 수출 효자 상품 4위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잘 정제해서 비싸게 되파는 나라인 거죠. 실제 SK에너지의 석유 사업 수출 비중은 2021년 39%에서 2022년 50%로 확대된 후 줄곧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도 약 20조 가량 됩니다. 특히 주목할 건 항공유입니다. 한국이 수출 1위로 전 세계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0% 넘게 한국에서 수입하고요. 만약에 한국산 항공유 수출이 막힌다면 전 세계 비행기의 3분의 1이 못 들 판인 거죠. 항공유? 항공유가 그렇게 만들기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공유의 경우에 일반적인 연료를 쓰면 하늘에서 얼거나 기포가 생겨서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47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규격이 있어서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 비행 도중에 엔진이 멈출 수도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공유는 정제 기술의 끝판왕, 아무 나라나 못 만드는 연료인데요. 최근 중동발 원유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국이 한국 정부에게 석유 제품 통제는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미국 지역을 보면요. 이 동부 지역에서 이 나름 정제 시설이 있고요. 서부 지역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유류 파이프관으로 이 항공유를 이송시키면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유조선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물류비가.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같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만큼 한국 정유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쩌다 이렇게 정유 능력을 키우게 된 걸까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 유가가 4배 넘게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먹을 것도 부족하던 시절. 기름을 남에게 의존하면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원유도, 인력도, 기술도 없는 나라 한국은 색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을 캐는 대신 기름을 가장 잘 가공하는 나라가 되자 결심한 겁니다. 당시 울산에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외국에서는 무리한 투자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등 정유 4사는 지난 20년간 34조 원을 쏟아부어서 정제 설비를 갖추고 오일 쇼크가 올 때마다 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증설을 했습니다. 결국 싸구려 원유를 넣어도 고부가 제품으로 바꾸는 정제 강국이 된 겁니다. 산유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석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만은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것도 정유 산업의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세정 공급가는 960.1원으로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유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 산업 자체가 대규모의 장치 산업이어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다 원유 가격 변동 등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정유 4사의 정유 부문 평균 이익률은 1.7%에 그쳤습니다.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6.5%보다도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사들은 단순 석유를 넘어서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지분을 투자해서 14년 만인 지난 2월 LNG를 들여왔고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에 공급하게 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우드퍼드 가스전과 휴스턴 LNG 터미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LNG 공급 기반도 다졌습니다. 미래에너지인 배터리에도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ESS용 배터리 개발 생산도 추진하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석유 외의 산업으로도 넓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공급이 끊기느냐 아니냐인데요. 그 공급을 지탱하는 힘은 막대한 투자와 낮은 수익성 속에서 오랜 시간 버텨온 정유산업 등인데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동산 위주의 원유 의존도를 낮추려면 정제 설비의 개조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관련 세제 혜택 등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원유 수급 다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의 기반을 지키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탄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월드꽉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